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달 28일, 29일 이틀간 진행되었죠.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 공모주 청약 무려 77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약 증거금만 해도 12조 원에 육박할 만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앞서 진행되었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초 공모가는 그래서 더본 코리아 측에서 희망했던 2만 원대 초반보다 무려 50% 정도 비싼 34,00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더본 코리아가 상장된 이후 주가 흐름인데, 아시다시피 더본 코리아는 11월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급하게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공모주 청약에 성공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장 당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둘째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백종원 대표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더본 코리아의 상장 당일에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물론 이번에 배정된 공모주가 높은 청약 경쟁률 때문에 공모주를 받더라도 소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성공한 경우에도 상장 당일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더본 코리아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라면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사실을 토대로 상장 당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공모주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장 당일 딱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들이 투자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주가 상장되는 당일을 목표로 가능한 마케팅을 총동원합니다. 물론 그들의 투자 수익은 그들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가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즉 자칫하면 공모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밥이 되는, 한마디로 호구가 되기 딱 좋은 시장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장한 22곳의 공모주 가운데 60% 이상,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6개, 7개는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도 낮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본 코리아가 상장되는 당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5가지 사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본 코리아는 음식 프랜차이즈 기업일 뿐이지 글로벌 제조업 혹은 IT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본 코리아의 향후 적정 주가를 전망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요, 더본 코리아가 마치 글로벌 제조업 혹은 IT 기업과 비슷한 반열인 듯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장 기업들의 주가 전망을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모주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 잔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컨대 DS 투자 증권은요, 더본 코리아의 앞으로 예상되는 주가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더본 코리아의 내년도, 즉 2025년도 실적 전망치를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인 30배를 30% 할인한 20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니까 향후 더본 코리아의 적정 주가가 45,000원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더본 코리아는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내수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의 시장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DS 투자증권에서도 30%를 할인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20배씩이나 적용했다는 것은 전통 산업의 하나인 음식 프랜차이즈 업을 거의 글로벌 제조업 혹은 IT 기업의 반열로 끌어올린 억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더본 코리아의 향후 1년 동안의 추정 PER은 10배 이내가 적정하다. 그렇게 계산하면 향후 적정 주가는 공모가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또한 그렇게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요, 더본 코리아의 향후 적정 주가는 더본 코리아가 이번에 공모주 신청을 하면서 원래 희망했던 2만 원대 초반 가격과 비슷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아닌 비즈니스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더본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자영업 기반 음식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영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는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높고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폐업하는 가게들에서 받아온 중고 주방용품 그리고 가구를 사고 파는 땡처리 업체도 요즘 손님이 없어서 폐업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60대 이상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체 자영업자의 35%는 60대 이상인데 음식 프랜차이즈에 많이 쏠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령층 자영업 차주, 즉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그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에 놀라지 마십시오,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번 소득보다 1년간 갚아야 될 빚이 10배씩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더본 코리아 공모주 청약은 대박을 터뜨렸을까? 앞서 말씀드린 공모주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잔치라는 점을 참고하면 더본 코리아의 실질 가치보다 백종원 대표의 인기에 편성한 CEO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본 코리아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백종원 대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특히나 최근 백종원 대표가 참여한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의 비즈니스, 그 업황의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더본 코리아 직원들도요, 자사의 미래를 밝혀보지 않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애초에 일반 청약 물량으로 75만 주를 배정했지만 실제 공모주 청약 물량은 90만 주로 15만 주씩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달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 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건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즉, 더본 코리아 직원들한테 배정된 우리 사주조합 청약 물량을 해당 직원들에서 일부가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주조합 청약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보 물량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일반 청약 물량이 75만 주로 배정했는데 15만 주가 늘어났다. 자, 그것은 직원들이 청약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일반 청약 물량으로 넘어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참고로요,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청약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더본 코리아의 직원들조차 1년 후 자사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심지어 더본코리아의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요,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률이 10.2%로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관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98%는 6개월 안에 다 팔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의무 보유 확약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데, 통상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즉, 더본코리아의 기관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상장 당일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가능하면 비싼 값으로 떠넘기는데 급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동종업체가 있었습니다. 교촌 F&B 다 아시죠? 이 동종업체인 교촌 F&B가 상장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 날 교촌 F&B가 상장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수요 예측에서 무려 10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이번에 더본코리아 경쟁률보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촌 F&B의 상장 당일 시초가도요, 공모가의 2배를 찍었고 상장 당일날 상한가를 치면서 이른바 따상을 달성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5,520원입니다. 공모가 대비 14.5% 하락한 것이고, 상장 첫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무려 66.1%, 70% 가까이 마이너스 폭락했습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잔치로 끝난 셈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사실을 토대로 그렇다면 더본코리아가 상장되는 첫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당연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3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상장 당일 최고가는 중단기적으로 더본코리아의 최고가일 수 있습니다. 즉, 상장 당일의 최고가가 중단기적으로 더본코리아의 주식 최고가일 수 있다. 왜 그런지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따라서 가장 조심할 것은요,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오랫동안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형성되는 것 보고 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배정받은 물량은 상장 당일날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욕심을 부리다가 기대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상장 당일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더본코리아에 청약을 하셨거나 또 더본코리아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